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리 오는 날입니다. 예, 소화장이에요. 예, 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논재, 논살, 논정신. 이렇게 재나 살이나 정신을 논할 경우 사주는 화평해야 된다. 평화스러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양성하기가 쉽다. 키우기가 쉽다는 거죠. 기세가 이거 바는 바유자예요. 유자인데 이게 요거와 같은 뜻이랍니다. 여기 있다. 유장하다라는 것은 길게 기세가 유장 절대 끊어지지 않고 길면서 무착상 끊어진 데가 없으면은 살이 이렇게 딱 가로막다예요. 수 비록 그러더라도 불상신 그렇게 몸에 다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시주가 더 훨씬 이해력이 빨라요. 임시주는요, 임철조 선생은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놨어요. 임신 중에 뭐 방사를 하지 말아라,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막 먹이지 말라, 따뜻하고 중물을 모아치지 말라,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소리는 다 빼고 아마 쓸데없으니까 설하고가 정정을 한 적천수 칭의에서는 그 소리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유시주를 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해요. 참 편안하고 아주 애들 키우는 데는 이 소리가 훨씬 낫더라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재신이 부당 7살. 야, 재신이 7살과 무리를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요? 재생사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재생사를 하니까. 그리고 일주가 왕하면서 정신이 충분히 통하기를 족하면, 그러면서 간지가 안둔하고 화평하면은요, 우요 또한 간기세, 그 기세를 살펴야 된다. 만약 기세가 어디에 있느냐, 일주에 있다면 그 일주는 웅장할 것이니 기세가 그럼으로써 재관에 있으면 재관도 역시 불반일주, 일주를 거슬리지 말아야 된다. 또 기세가 제동남, 기세라는 건 그건 뭐냐면 용신이 가는 기세가 이 사주를 보니까 동남방향으로 흐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5, 7세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건 뭐냐면 대운이 들어오기 전이라는 소리예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행 서북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운이 곧 서북 쪽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사주에서 동남방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불행 서북 쪽으로 가면 결국은 어린아이가 다칠 수가 있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또 기세가 서북. 이건 전반적으로 이거 서북 쪽으로 흐르는 게 대운이 좋은데 5, 7세 전에 불행 동남 가지 말아야 돼요. 동남 쪽으로 가지만 않고, 이제 여기서 행운이 나와요. 행운에서, 대운에서 불봉 착장, 그런 걸 깨뜨리는 것이, 깎고 죽이는 것이 만나지만 않으면, 차위, 이런 것이 기세가 유장하다고 하고, 보세요. 수유 관살이라고 해서, 이게 관이, 이 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관자는 뭐예요? 빗장관자예요.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비록 가로막더라도 역시 불상신, 일주는 다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이 가로막더라도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관살이라고 해서 가로막는 살이 없더라도, 있더라도 라고, 가로막는 것과 살이 가로막는 것. 자, 보세요. 가로막는 살이 라는 뜻이 훨씬 더 낫더라. 살관 하는 것보다는. 그럼 살관이란 우리말이에요. 사실은 살이 가로막더라도 라고 하지만 한문에서는 이렇게 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로막는 살이 있더라도 역시 불상식. 저는 그래서 한문을 해석할 때는 한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해석하기가 좋아요.
유관하면은 영 어떻게 이상하게 그래 그걸 어떻게 하나라고 해석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러든 저러든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2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모두 사례명조가 7개입니다. 오늘은 사례명조 나머지 3개를 하겠습니다. 308번 서부터 9번 310번입니다. 자, 8번을 찾아 내려갈게요. 이게 삭제된 게 많죠. 쓸데없는 소리니까 삭제를 했을 거예요. 전혀 사주와는 관계없는 소리를 임철초 선생님께서 많이 해놓으셨더라라는 것이죠. 2개 남았고요. 3개, 4개, 여기 308번서부터 거예요. 예, 여기에요. 자, 308번이에요. 이것은요, 예, 가만히 봅시다. 이 격을 한번 보죠. 예, 진월에 태어난 임수일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진수국을 이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신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간목이 딱 끼고 있어서 진토가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튼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요, 축진 잡반전이라는 아주 특수격이에요. 잡반전이란 토가 좀 강하다라고 해요. 이게 신신 진신 해서 토가 강할 수가 없는데 잡기 식신격은 맞아요. 진토 속에 이게 지금 을개무가 들었죠. 토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잡기 식신격이다라고 하면 이 식신을 사실은 용신으로 쓰면 좋아요. 그러면 또 식신이 용신이다 하면 일주가 왕한 것이 좋죠. 네, 일주가 왕한 것이요. 일주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인성이 강하고요. 해서 또 살인상생을 하고 해서 좋아요. 그럼 이런 사주는요, 목을 용신으로 잡고요. 화가 대세가 딱 꼴세를 보니까 이 사주는 금수가 너무 강해서요, 목화운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운으로 흐르면 좋죠. 그럼 이 운은 좋아요. 이 상대운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운이 안 좋을 것인데, 이 사주는 역시 어린아이 사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세운에서 야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소화편에는 전부 어린애들은 야단이 난 사주예요. 그러나 도중에 하나는 좋다라고 한 사주가 있으니까 그때 또 봅시다. 이건 야단난 사주예요. 자, 임수 생우 개춘이에요. 그렇죠. 사호 살인 상생을 하는 듯하다라는 거예요. 시전 사무 장생, 이 장생이 3개가 있죠 지금. 그러면서 식신 제사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살 제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뭐 식신 제사도 할 수 있지만 저 살은 위건하다, 정이 귀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세운에서 그 작은 세운만 잘 넘겼으면 한 30년은 좋았을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춘토가 기는 화고요. 월간으로 월투 간목했어요. 부단 진토가 수국, 그걸 받는, 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천간에서 눌러주는 제보다는 일단 토는 화하다. 주위에 신금이 너무 많아서요. 시간 무토는 역시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무화가 가장 참 중요하죠. 화가 없는 것이 안타깝죠. 미득생생지묘, 얻지를 못했어요. 생생지묘를요. 역시 모다자병, 엄마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신금이 너무 많아서 임수가 병이 들었다. 편고지상이라, 출현난양이라. 그래서 부사 우두증이다. 후에 죽은 것이 어떻게 해서 죽냐? 두증. 결국은 이 화운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화운 들어오기 전에 이 사주, 물론 이 을사대운도 역시 사실 신금이 많으니까 썩 좋은 운은 아니지만 병화정미대운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대운입니다. 이 사주는요. 이 명주 역시 윤년에 죽은 모양이다. 차조는 전조 차이가 나는 것은 갑진월에 남방대원을 만나는 시기인데도 두중, 이게 아마 두중이라는 곧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천연두. 홍역에 알아서 그게 천연두로 변하나 그럴 거예요 아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홍역이 없어졌죠.
천연도 완전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홍역은요. 그래도 옛날에는 홍역 어린애들 많이 죽었습니다. 내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이 명절 프로그램으로 하면 월지를 장악한 토오행이요 4.3이에요. 금오행이 3.9고요. 수오행이 3.3이에요. 그러면 수, 금을 합치면 이게 지금 7.2가 되죠. 그럼 화토오행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자, 4.3이고요. 화오행이 0.0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전반적으로 봐서 금수가 강하다. 그러니까 얼로 흘러야 된다? 화목으로 흘러야 된다. 그럼 초년대운은 좋았을 것이다. 근데 이 특수격으로 축진 잡반전이라는 특수격으로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에서요. 그래서 토채 화목용조로 나와요. 네. 일단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요, 한번 보시면 특수격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특수격이 2개가 나오네요. 축진 잡반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던가요? 극설교각격이 나오죠. 네. 극설교가라는 것은 일주가 너무 약하다는 뜻이죠. 극과 설을 하는 바람에. 네. 308번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만약 얘가 살아있다면 미운, 네, 이 무토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유운, 경신대운은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일단 좋은 운이 오기 전에 세운에서 일단 죽었죠. 갑진, 을사, 병호, 정리. 괜찮은데요. 이 사주가 지금 4대운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죽었다고 하네요. 지금 을사, 병호거든요. 갑진 다음에 을사, 병호, 정리. 좀 괜찮은데. 왜 죽었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주죠. 그러니까 대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주예요. 자, 이 사주 봅시다. 자, 이것도 상관격이에요. 왜 상관격이냐면 술토 속에 술토는요 신정구가 들었죠. 신정구가 들었는데 앞에 사주는 좀 목을 쓰는 사주의 식신을요 용신을 쓰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신정무 중에서 술토 속의 신정무 중에서 투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상대로 해서 일주를 보면 역시 상관격이다라는 것이죠. 상관이면 곧 인수가 있어서 눌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인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지지에만 있네요. 천간으로는 전부 나를 극하는 임수 2개, 계수 하나 이렇게 되니까 해수 있고요. 그래서 극설교간에는 특수격이 나왔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주 이렇게 신유 운까지는 좀 어려운 사주가 되겠죠. 보면 여튼 이 사주는 목을 인성을 바라는 사주입니다. 차조 정화 음유, 음유하다는 건 정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호심추에 맞습니다. 참 깊은 가을이네요. 관살 중첩됐고요. 맞아요. 반드시 불능량 키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다룰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나오면 부사로서 그러나라고 해석해야 돼요. 굳이 관살수왕, 관과 살이 왕하더라도 묘제수롤이라 여기에 지금 정화 하나 들어가시죠. 그래서 통근신고에서의 조기 제수 수를 상관이 뭐를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칠살을 막아주는 거죠. 칠살은 아니지만 관도 되고 칠살도 되니까 관이 많으면 칠살과 관이 혼잡되면요 역시 칠살로 보라라고 했어요. 제수다. 이게 명신이 그럼 토라는 것이죠. 갱호, 무금. 왜? 금이 없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수를 도와주지 않은, 관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시지임목불상. 그래서 시지불상하다. 기관생시, 관에다 딱, 생시에다가 딱 뚫고 있죠. 조기 납수를 또 받아들인다. 부단, 이양성인, 쉽게 성인까지 키울 뿐만 아니라 가수, 서양지지에 글공부에 뜻을 두고 맞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관살이 인류 하나로 되어 있으니 물이
관이 반가운 것은 아니다. 살이죠. 관을 반가워하고 살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신약자는 일주가 약한 자는 관도 개시살 모두 살이 돼버린다. 아주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이 좋고 칠살이 나쁘다라는 것은 안 된다. 신약자는 관도 곧 칠살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자는 살도 개시관, 살도 모두 관으로 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살을 감당할 수만 있으니까요. 단지 중요한 것은 무죄, 유인, 재성이 없어야 되고요.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바로라는 거예요. 이 가조, 아름다운 명조가 될 것이다. 만약 말해서 정화가 사에 죽는다면 이거 음장생소리예요. 양생사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화는 분명히 인목에서 생하는데 정화는 인목에서 죽는 거거든요. 유지 그게 알아. 잘못된 말이 되는 거야. 지극하다. 인중 간목이 있으니까 정화는 곧 정모, 친엄마가 될 것이요. 하유이사 어째서 죽는다고 하는 것인가? 무릇 음간은 생지가 위사 뭐예요? 그러면 하나가 빠졌는데 양이 생하는 곳에서 생하는 지지에서 죽는다는 것은 사지에서 위생 또 죽는 곳에서 생한다는 것은 비정론이야. 똑바른 이론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서 무질 질병도 없었고요. 총애 과인 다른 사람보다 총애가 있어 갑술년에 이빨을 했다라고 하는데 운주 남방화토원에 제살부심에서 미가 한량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양을 그 사람의 양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마 이 경신신유대원은 어떻게든지 잘 넘어갔다라는 소리예요. 김이 이렇게 해서 후는 좋을 것이죠. 남방운을 지금 주 남방 화토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살부심하니까요. 좋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경신신유는 어떻게 넘겨놓는지는 참 궁금한 사주입니다. 극설 결과예요. 중주자는 뭐예요? 음간과 양간에 대해서 지금 비평을 하고 있죠. 양생 음사론을 부정하고 오직 음양우행은 생극제하로만 명리를 논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를 만한 주장이다. 이 명주는 오직 태어난 시간에 의지하고 살아야만 할 것이다. 이 명주를 프로그램을 하면요. 월지를 장악한 토는 3.6이에요. 금오행이 2.5고요. 수오행이 4.0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수 4.0. 오히려 수가 강하죠. 토오행이 3.6이에요. 그래서 수가 강하니까 4.0이죠. 4.0으로 수체 화목용조에서 극사교가 되니 목용신이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목용신이에요. 자, 그럼 이걸 프로그램에서 배드리면 이게 어렸을 때 이거 경신신유운을 어떻게 넘겼는지를 참 고민이 되네요.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네요. (309번입니다) 네, 이 운을 지나야 돼요. 기토까지. 지금 좋은 운이네요. 어렸을 때는 이게 지금 재성운으로 흘렀죠. 그럴 땐 몸 건강 조심해야죠. 학문 학문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런데도 머리가 영특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건 정임합은 안 됩니다. 될 수는 없어요. 목이 용신이니까 저 수도 파랗게 나오는데 사실은 목이 용신이면 우선 수체면 일단 목화를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극설교가요. 수체 목화는 맞습니다. 여기를 넘길 수가 없어서 넘겨야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애들 이런 분 여기 오시면 이런 애들 지금 고생한다라고 해야죠. 힘들다. 공부 안 해요. 이런 애들은. 더군다나 어려서 재성운이 들어오면 똑똑한 애들도 머리를 안 쓰려고 해요. 정말 놀기를 좋아하고요. 노는 대로 빠져요. 재성운에.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안 좋다든지. 아이고, 이거 하나 빠졌네요. 예. 이 사주는 유진술해서 이것도 인수격이긴 하지만 이 진토 속에 간목이 투출해서 인수격이에요. 이 사주는 목화를 써야 되겠네요. 예. 토가 강할까요? 제가 이걸 왜 바빠서 못했군요. 자, 여기다 써서 이 사주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음술, 갑진, 점유, 또 음장생만 나오고 있네요. 기우. 왜냐하면 정화가 유금에 장생을 한다니까 또 이걸 반대하시겠죠. 차조, 이 평면의 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대운에서 목토월간하고요. 그래서 출목이 조기 생화 할 것 같지만은 연간 임수가 생목해서,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를 하네요. 어이구, 연주상생하네요. 천간으로. 근데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 됐더니 일시 양자 장생이라고 해요. 일시, 이게 장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작 왕론. 정화가요, 이 유금의 장생으로 들어가거든요. 해석한 것은 지지가 토금 태중에서 천간 수목지근이 필천, 반드시 약할 것이다. 천하다. 수목목이, 수와 목이 기운이 없어요. 금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즉 정화지 암암리에 불고, 확실히 그러니까 단단하지가 않다. 정화의 기운이요. 물론 간목은 생옥 계춘이라 퇴기지신, 그렇지만 진토속에 뿌리는 좀 내릴 수 있는데 진술충을 이루네요. 그래서 진유합하의 화금아니네요. 더군다나 즉 간목의 여기가 이미 기자입니다. 절 끊어졌다. 술토 격지, 술토를 또 딱 하니 간대서 나서 금 불능생수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술토 조기 제지, 이것도 제한되는 뜻이에요. 임수 수금, 임수도 극을 받았다. 불능생목이다. 진유 화금에서 필릉극목. 참 큰일 났네요. 일주 근원이 불고 단단하지 않으니 가지 알 수 있다. 만약 말해서 유금이 정화 장생이라면 오행이 전도된 것이다. 장생이었다. 유는 유 가운데는 순신, 신금이 순수하게 있어서요. 또 탁이 그 자리에 아무 기운이나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뜻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속이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금생수하고 무 생화질이 하니 화를 생할 이치가 없으니 화는 엎어졌다. 어디에? 위 자리에 딱 머무르니 사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개념 더 꺼리는 것은 시간의 깃토예요. 그래서 정화 기운을 빼니까요. 그래서 절거 훔쳐간다. 명주 원신 정말 빼가는 거예요. 생금서로 해서 이 수목화 삼자가 개허이 모두 다 허해졌다. 이게 좀 천간을 좀 허하다고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후과 요 계유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따져보니까 계유년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유차 론직한데 수화지명은 쉽게 보면 안 된다. 이거 쉬울 이자예요. 그래서 불기라고 했으면 쉽게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가녀라 라고 했고요. 저거 계유년이 아니라요. 기유년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정화일주가 뿌리가 없어 오직 월간의 편인인 간목의 그렇죠? 편인인가요? 아니죠. 정리죠. 왜 편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붙이겠습니다. 인목이면 정인이죠. 정화일주에서요. 정인은 간목에 의지해서 그 간목을 다시 연간의 임수에 의지하는데 이 임수에 앉은 자리가 술토인지라 지충간에서 진술충을 하죠. 임수가 흔들려서 하고 있다. 중화용신격으로는 관인상생격이에요. 그래서 여행 채널을 달아보면
토 4.6, 금이 5.9가 되네요. 토보다는 많죠. 타오에 비해서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는 목용신의 화희신이다 라고 해서요. 중주제 철조님은요, 후과, 일찍, 어려서 죽었다, 계유년이라 하였는데, 계유년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유년기간 6세에 기유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지는 알 수 없다. 철조님이지, 원수사님이지, 편집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유는 맞아요. 계유가 아니고 기유년이 들어와요. 그리고 대운도 8대운이라, 6세니까 기유년이 맞죠. 그 대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어디 대운 봅시다. 을사 이때서부터 좋죠. 금체 목화용조네요. 그러면 그렇지가 되죠. 그래서 목화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임수도요, 참 어떻게 보면 관인상생으로 해서 목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이 태원에서 플러스 한신이 돼야 되는데,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경신, 무신, 기유. 기유년에 사단이 난 것이죠. 네. 자, 봅시다. 여기 누르면 안 되죠. 310번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만약 얘가 살아있다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무토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일단 색깔이 그렇고요. 이 이유는 큰일 납니다. 끝난 사주죠.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났다라고 보다는 잘 나갈 때보다는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때가 이제 고민되는 사주예요. 왜 옛날엔 잘 나갔는데, 똑똑하고 잘 나갔는데 왜 요즘 못 사냐라고 해서 상담을 오기 시작하는 사주가 바로 이런 사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소화편이 끝났고요. 다음은 제덕이라는 편이 나와요. 제덕. 제주와 덕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덕이 제덕보다 나은 자라고 해서 제주보다는 덕을, 또 그리고 제가 덕보다는 나은 자라고 해서 한번 분자지풍이죠. 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건 제는 뭐죠? 다재다능한 거, 제주죠. 가능한 거, 능력이 많은 사람을 딱 지는 거죠. 그러니까 덕과 제주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와 아마 식신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하겠죠. 분자지풍은요. 네, 다음 강의 또 준비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